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입니다. 한번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섭게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도 당연히 오르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이 되어야 인상이 되는데 이를 두고 산재 처리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사업주들이 오해를 하죠.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납득 가능한 그리고 회사가 감당이 되는 범위 정도의 인상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보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건설업 중 총공사 실적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 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실적 요율은 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즉, 산재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산재 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산업재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대비할 수 없었던 재해였던 만큼 산재보험 제도 역시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다고 딱히 불이익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 조사를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서면조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바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산재로 처리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그냥 넘기기엔 적발시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은 훨씬 늘어나고요. 둘째, 사업주 근로자 간 합의를 받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 처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사업주의 날인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역시 다친 날로부터 3년, 근로자 사망 시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산재 신청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물론 적절한 합의조차 해주지 않았다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각오하셔야 할 테고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기본 4대 보험이 된 까닭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조건 사업주에게 처벌을 주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보험인 것이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바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